네, 안녕하세요. 노페일 디자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웹빌더 서비스인 아이맵은 뭔지, 그리고 아이맵의 사용법과 홈페이지 제작 전에 준비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아직 해당 영상을 못 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이지만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최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원하시는 홈페이지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준비해둔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를 포함해 메인 메뉴 총 4개와 서브 메뉴 3개, 그리고 홈페이지의 각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과 홈페이지의 하단 부터에 들어갈 회사 정보와 홈페이지 디자인에 사용할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 마지막으로 밝은 계열 색상의 로고, 어두운 색상의 로고, 그리고 기존 로고의 색상,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의 로고 이미지를 준비해뒀습니다. 상세 페이지나 웹 기획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풀어낼 내용들을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쓰고 어떤 순서로 풀어나갈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30분 만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컨텐츠를 고정 댓글 링크에 걸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들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둔 가짜 홈페이지입니다. 제작 순서는 홈페이지에서 디폴트 값으로 어떤 페이지에서든 변하지 않는 상단과 하단 푸터를 먼저 세팅해준 뒤에 홈페이지의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들을 세팅해주고 각 메뉴의 페이지별로 디자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맵은 위젯의 특징들과 섹션의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작업이 많이 단순한 작업들이 많다 보니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기능적으로 반복되는 디자인 작업은 첫 위젯 디자인만 설명한 후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히 설명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느리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1.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맵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템플릿들이 있지만 이 해당 템플릿들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블랭크로 사이트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사이트 도메인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회사 도메인 같은 경우는 임의로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도메인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개설해 주시고요. 사이트 개설을 완료하시면 보여지는 화면처럼 제가 방금 만든 사이트가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사이트에서 관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정보들과 사이트 관리에 있는 이 각종 카테고리별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디자인 모드로 바로 접속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에 접속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고가 들어가는 위치인데 사이트 개설할 때 이름을 작성해 주신 게 여기 입력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보이시는 거는 메인 메뉴 버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그인 버튼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블랭크 페이지지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섹션을 삭제해 줄게요. 섹션을 삭제하실 때는 커서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하단에 섹션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삭제가 가능하고요. 제가 첫 번째로 상단 먼저 세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세팅 시에는 이 마우스 커서를 상단 위치에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기본이 있고 겹치기가 있고 고정 메뉴 설정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단 기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상단 기본이라고 하고요. 어바웃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시면 상단이 없어지고 첫 번째 섹션하고 겹쳐지게 되죠. 이러한 형태를 겹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겹치기에서 투명으로 세팅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섹션의 배경이 상단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고정 메뉴 설정 같은 경우는 이 상단이 그대로 홀딩돼서 내려올 때 지금의 형태가 고정 설정에서 세팅한 디자인입니다. 보기에는 기본 상단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각각 다르게 세팅을 한 겁니다. 상단 기본 먼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상단에 기본 상단의 배경이 흰 색깔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로고는 브랜드 컬러, 메뉴 버튼의 기본 색상은 검은 색깔, 그리고 호버 시에는 회색깔,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늘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랑 똑같이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흰 색깔로 배경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고를 먼저 변경을 해줄게요. 로고 위젯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고 설정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고 설정 페이지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로고 이미지를 먼저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컬러 모두 다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브랜드 컬러 로고를 선택해 줍니다. 회사 홈페이지 텍스트를 삭제해 줄게요. 타이틀 명에서 사용하기를 해제해 주시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아래에 보이는 링크 같은 경우는 로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페이지로 진입하게 할지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로고 버튼을 클릭하면 그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보시면 로고 링크는 비워두면 자동으로 메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라는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링크를 그대로 두시면 알아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되게끔 됩니다. 로고 버튼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 로고 위젯의 아래쪽으로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변경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위아래로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크기가 변경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로고의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변경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 해당 로그인 위젯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버브라고 써 있는 거는 메뉴 버튼인데요. 이 메뉴 버튼을 왼쪽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가능한데 현재 제가 만들어 온 홈페이지 디자인에서는 상단 오른쪽에 메뉴 버튼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이 메뉴 위젯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메뉴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기본 텍스트의 색상은 검은 색깔이었고 호버시에는 그레이 색깔, 그리고 글자 색깔 같은 경우는 하늘 색깔이었죠. 하늘 색깔 같은 경우는 제가 서브 컬러로 만들어 놓은 색깔이었다 보니까 서브 컬러의 컬러 코드를 복사를 해서 활성 색깔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컬러 코드만 넣어도 색상이 변하시는 거 볼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세팅을 해줄게요. 상단에 보시면 메인 메뉴 옆에 서브 메뉴 버튼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호버가 된 곳은 연두 색깔로 되어 있고 호버가 안 된 곳은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흰 색깔, 텍스트는 어두운 색깔, 호버시의 색깔은 파란 색깔, 저희 브랜드 컬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시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변경하시면 되시고요. 아래 보시면 그림자가 있고 굵기가 있고 기울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는 굳이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뉴 세팅까지 끝난 거고요. 보시면 상단 폭이
조금 크죠. 제가 디자인한 것보다는 조금 크게 돼 있어요. 이 상단 폭 같은 경우는 위젯들 중에서 가장 높이가 긴 거에 이게 맞춰서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메뉴 설정 들어가셔서 높이를 줄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줄여집니다. 만약에 이 위젯과 다르게 내가 여기 공간을 더 두고 싶다, 위젯보다 배경에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섹션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서 상하 여백을 또 상하 여백하고 위젯의 좌우 간격 이런 것도 더 디테일하게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겹치기 들어가시면 상단 기본에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만약에 로고를 흰 색깔을 업로드를 안 해주셨으면 겹치기에서 자동으로 흰 색깔로 되지는 않고요. 가끔 세 개를 업로드를 하시면 브랜드 컬러랑 검은 색깔, 흰 색깔이 있는데 흰 색깔을 내가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검은 색깔이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로고 설정 들어가셔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겹치기에서 로고는 흰 색깔 컬러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요. 똑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메뉴 설정에서는 보시면 고정 메뉴 설정은 따라오지가 않죠. 디자인이 오른쪽 상단에 상단 기본 디자인 가져오기 버튼이 있어요. 이 부분 클릭하시면 저희 상단 기본에서 설정한 값이 여기서도 세팅이 똑같이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을 배경 색깔을 좀 투명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과 다르게 조금 투명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게시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 나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상단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하단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단 푸터, 하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클릭해 보시면 하단 설정이라 되어 있죠. 이 하단 설정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하단은 지워주고 나서 섹션을 추가해서 하단 푸터를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 상단에 메뉴명 옆에 이 정보 버튼이 메뉴 설정 버튼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에 메뉴 숨김, 상단 숨김 옆에 하단 숨김 보이시죠? 이 해당 페이지의 하단을 숨기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이맵에서 만들어 놓은 하단 설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단을 이렇게 숨겨주신 다음에 핀 섹션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섹션이 하나 추가가 된 거고요. 이 섹션에 위젯을 추가할 때는 가운데에 보이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의 위젯들 중에서 항상 디자인을 하실 때 여백 위젯을 먼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백 위젯을 2개를 추가해 줄게요. 보시면 섹션 안에 여백 위젯 2개가 추가되시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여백 위젯과 여백 위젯 요 사이에 텍스트 위젯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위젯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위젯들이 추가가 됐죠. 이 위젯과 위젯 사이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위젯의 특징, 섹션의 특징들 이런 것들만 이해하시면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세팅하는 건 정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위젯의 이동은 이 위젯을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하셔서 원하시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위젯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보시면 드래그 하셔서 갖다 대시면 어떤 위치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검은 색깔 두꺼운 선이 표시를 해줍니다. 검은 색깔 선이 표시가 되는 곳으로는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단 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백 위젯 2개를 추가해 준 뒤에 가운데에 이미지 위젯과 텍스트 위젯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하단 푸터 정보 같은 경우는 저는 미리 세팅해 둔 게 있어요. 보시면 우리 회사 정보들이죠. 회사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둔 걸 복사를 해서 이 텍스트 위젯에 붙여 넣어 줍니다.
그 후에 이 이미지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로고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로고 이미지는 밝은 색깔 계열로 만들어진 로고를 선택해 주세요. 보시면 제가 디자인 미리 해놓은 거 보시면 하단부터가 어두운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를 밝은색 계열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로고 위젯이 있는 곳 말고 이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섹션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지 찾기, 무료 이미지 찾기 말고 배경 색상을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브랜드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따로 확인 버튼이 없어요. 섹션 설정이 됐건 메뉴 설정이 됐건 어쨌든 모든 설정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확인이나 취소 버튼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 검은색 음영 처리 같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위젯도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폭을 줄일 때는 이미지 위젯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커서를 올려두면 커서 모양이 바뀌는데요. 이 해당 위젯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왼쪽에서 당기려면 이 왼쪽에 위젯이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만 줄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오른쪽에서 이동을 하면서 폭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회사 정보 같은 경우 지금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텍스트 색깔은 똑같이 흰 색깔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글씨들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 섹션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섹션 반복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뭐냐면 이 하단 부터 같은 경우는 어떤 메뉴 페이지에 가든 있어야 되는 디폴트 값이죠. 이 상단과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섹션을 모든 페이지에 하나씩 만들어 두려면 굉장히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반복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페이지에서든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부터 설정이 끝났고요. 메인 메뉴랑 서브 메뉴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왼쪽 보시면 메뉴 관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메뉴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곳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 메뉴의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하려고 했던 저희가 세팅해야 하는 어바웃 페이지 추가해주고 아워 서비스 추가해주시고 메인 메뉴 먼저 추가를 다 해줄게요. 컨택트 메뉴 추가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기 쉽게 한글로 서브 메뉴 1 이렇게 추가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점점점 되어 있죠. 지금 서브 메뉴가 메인 메뉴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메뉴의 양이 많아져서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메인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는 겁니다. 이 서브 메뉴를 아워 서비스의 서브 메뉴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 해당 메뉴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실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순서도 보시고 잘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밑으로 서브 메뉴 1, 2, 3이 들어가시는 게 보이시죠? 제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보시면 앞에 메인 페이지의 버튼이 없어요. 이 메인 페이지 버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메뉴 관리에서 이 오버뷰 메인 페이지의 정보를 클릭하신 다음에 메뉴 숨긴 버튼을 눌러주시면 메인 페이지의 메뉴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메뉴명을 홈으로 변경해 줄게요. URL도 동일하게 홈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렇게 메뉴 세팅이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각 페이지별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메인 페이지 디자인 하시는 걸 따라해 보시면 나머지 페이지에서는 메인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은 위젯과 디자인 제외하고는 디자인을 하실 줄 알게 되실 거예요. 나머지 페이지들을 디자인할 때는 각 페이지별로 특정 위젯이 있는 섹션들의 디자인들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페이지 디자인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을 보시면 상단을 제외하고 섹션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4개의 섹션을 먼저 추가를 해줍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빈 섹션 추가라는 버튼이 나와요. 섹션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총 4개까지 섹션을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인 배너,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 네 번째 섹션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섹션을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위에 공간이 있고 이 글자 사이에 공간이 있고 밑에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콘 밑에 또 공간이 있죠. 그래서 총 여기 공간이 들어가는 게 총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여백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텍스트 사이의 여백들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젯을 추가하실 때는 이 섹션에 보시면 섹션 내 위젯을 추가해주세요 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추가하시면 위젯이 추가되시고요. 이미 위젯이 추가된 섹션 같은 경우는 그 위젯과 위젯 사이에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 이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클릭하셔서 텍스트 위젯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하단부터 설명 들으시면서 이해하셨겠지만 이 위젯의 이동은 이렇게 드래그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아까 전에 핸드폰 이미지가 오른쪽에 있었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지금 보시면 이 텍스트 위젯이 이미지랑 해당 텍스트 위젯 밑으로 깔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 메인 텍스트랑 서브 텍스트 중간에 여백이 있죠. 여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추가해 주셔야 되고 아이콘 아래에 여백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여백을 먼저 하나 더 추가를 해 줄게요. 여백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이 사이에 아이콘 위젯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구조는 세팅이 된 거예요. 적당히 벌려 주시고요. 일단 이미지 설정 같은 경우는 아까 로고 이미지 이 하단 푸터 설정할 때 보셨겠지만 똑같이 위젯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미지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줄게요.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 나서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미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젯의 하단 쪽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클릭하고 위로 조금 올려서 핸드폰 크기를 줄여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텍스트 설정을 해줄 건데요. 간단해요. 이 텍스트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지우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홈 페이지, 메인 페이지의 기획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 서브 텍스트, 메인 텍스트 붙여놓고요. 줄 맞춰주고 이 서브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텍스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폰트를 키울 거기 때문에 줄은 이렇게 맞춰주고 서브 텍스트는 폰트 한 26 정도, 좀 작네요. 36 정도. 그리고 메인 텍스트는 60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볼드 처리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드래그하거나 뭐 하지 않더라도 위에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면 위에 도구가 뜹니다. 여기서 볼드 처리해 주시고요. 만들어둔 메인 배너 섹션을 보시면 뒤에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폰트를 흰 색깔로 해놨죠. 그래서 폰트의 색상 변경은 드래그해서 텍스트 색상을 흰 색깔로. 만약에 이쪽 팔레트에 흰 색깔이 안 올라가져 있다면 커서를 이쪽 갖다 대고 쭉 드래그해서 제일 하얀 부분에다가 커서를 올려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서브 텍스트도 수정을 해줄게요.
색상 수정이 됐고요. 이번에 아이콘을 바꿀 거예요. 아이콘 설정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콘 설정이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아이콘 선택 들어가시면 아이맵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뭐 소셜 네트워크, 소셜 브랜드들 이 로고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찾아서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저희는 아래 버튼을 찾을 거기 때문에 심플라인에서 이 해당 이 버튼 클릭하고 이 친구도 색상을 흰 색깔로 맞춰주겠습니다. 배경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배경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놨죠. 뭐 메인 배너 모바일, 메인 배너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GIF를 올리실 때 용량이 데스크탑에서는 10메가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3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둔 메인 패널을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이 좀 밝죠. 이거는 이제 배경 색에서 검은 색깔 음영을 조금 올려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야 텍스트가 잘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 근데 뭔가 간격이 좀 이상하죠. 이 텍스트와 핸드폰 일러스트랑 이 저렴한 비용의 서브 텍스트가 배열이 좀 맞죠. 이거를 좀 맞춰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의 크기가 커. 난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근데 텍스트가 너무 위에 있다 라고 하시면 여백을 하나 추가하셔서 얘를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색 줄이 생기죠. 여기다 놓으면은 앱마케팅 브랜드 앱마케팅이라고 써있는 이 텍스트 위젯이랑 핸드폰 일러스트 이 위젯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지 마시고 이쪽 이 텍스트 위젯 위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보이시나요? 텍스트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넣어서 이 텍스트를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열을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백 적용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클릭했을 때 이 아래 섹션으로 넘어가게 할 건데요. 이 아이콘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아이콘 설정 나오시죠. 여기까지 나실 건데요. 들어가셔서 링크가 아니라 코드로 해주시고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코드는 무슨 코드냐? 밖으로 나오셔서 이 아래 섹션으로 이동하게끔 할 거예요. 바로 아래 섹션으로 클릭했을 때 보시면 이 섹션 빈 공간에 두고 이 두 번째 섹션의 배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섹션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섹션 ID라고 있죠. 이 ID를 복사해 줍니다. 요게 코드예요. 복사하셨죠? 하셔서 다시 아이콘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소셜 공유, 링크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코드에서만 작동됩니다. 코드를 해 놓아야 돼요. 코드를 해 놓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섹션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미리 보기를 하더라도 해당 섹션이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알아볼 수 있게끔 위젯만 두 개 추가하고 간격을 조금 벌려줄게요. 자, 여기서 게시하기 누르고 미리 보기.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아래 배너가 뜨는데 살짝 내려서 이 아이콘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보이시죠? 이 지금 해당 섹션 여백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동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배너 섹션 지금 디자인은 완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이미지를 나는 왼쪽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옆으로 놔주시면 돼요. 간격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격도 다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섹션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들과 이미지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메인 배너 섹션 디자인 하시는 거 보신 분들 중에서 뭐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딱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백 위젯이 들어가 있겠죠. 그 밑에 텍스트 위젯. 요 여백은 텍스트 위젯 사이에 있는 그 여백만으로도 이 정도 공간은 만들어집니다. 해서 바로 텍스트 위젯이 있고, 그 다음에 여백 위젯이 있고, 이미지 위젯 4개, 그 아래에 텍스트 위젯 4개, 이 텍스트 위젯 4개 아래에 여백 위젯, 그 다음에 버튼 위젯, 그 다음에 여백 위젯,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팅을 하면 아까 전에 여백 위젯 2개를 추가해 줬기 때문에 타이틀 로스를 텍스트 위젯 먼저 추가해 주고요. 서브 텍스트가 들어갈 텍스트 위젯 추가해 주고, 중간에 여백 위젯 추가해 주고, 이미지 위젯 4개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4개 추가하셨으면 이미지 위젯을 클릭하셔서 드래그해서 옮겨주겠습니다. 가운데로 넣으셔도 되고요. 끝으로 넣으셔도 되고, 추가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 아래에 텍스트 위젯을 넣어야 되는데 이 바로 아래에 생기는 게 아니라 4개의 이미지 위젯과 아래 하나의 여백 위젯 사이에 텍스트 위젯이 하나만 추가가 돼요. 요거를 이제 드래그 하셔서 맨 첫 번째에 있는 이 이미지 위젯 아래로 넣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 다 위젯들마다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위젯 넣어 주시고, 텍스트 위젯 넣어 주시고, 텍스트 위젯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여백 위젯 있었고요. 중간에 버튼 위젯. 이렇게 하면 위젯 세팅이 끝난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미리 만들어 놨던 텍스트들을 복사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폰트는 36 블루 처리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서브 텍스트도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폰트는 한 20으로 맞춰줄게요. 텍스트 정렬 정리해 주시고요. 다 전체 드래그 해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서브 텍스트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 색깔 변경해 주시고, 폰트가 조금 작다 싶으면 이렇게 볼드 처리도 해주시고, 만약에 요거를 음영을 뒤에 배경음영 씌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씌워서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배경 색상 있죠? 이 배경 색상이 텍스트 뒤에 들어가는 배경 색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미지 위젯은 아까 저희가 위에서 배웠죠? 위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빠르게 업로드 해줄게요. 이렇게 이미지 다 업로드 해주시고, 요 아래는 보시면 이 이미지마다 제목이 들어가 있죠. 뭐 미리 정리해 두신 텍스트 복사해서 똑같이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드 처리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이 텍스트는 뭐 20 정도로 맞춰 줄게요. 이 이미지마다 텍스트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넣어 줄게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각 이미지별로 맞게 기획하신 대로 맞게. 여기 보시면 지금 이미지가 좀 크죠.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좀 작은데 이럴 경우에 이미지를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되는데, 똑같이 이미지 위젯 하단에 커서를 갖다 올려놓고 클릭한 다음에 쭉 위로 올려주시면 크기 조정이 됩니다. 크기 조정하실 때 이미지를 이렇게 아이콘이 다르면 뭐 이상하겠죠, 당연히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줄이려고 하다 보면 다릅니다. 저희 눈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간편하게 맞추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크기에 내가 조금 다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나만 맞춰놓고 이미지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높이가 있어요. 높이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이미지 위젯들을 들어가서 이 높이에서 붙여넣기 해서 아까 복사한 크기를 붙여넣기 해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팅 끝났고 그 다음 버튼이죠. 이 버튼 보시면 여기 뭔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 디자인으로 버튼이 설정이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 버튼 설정도 버튼 설정 들어가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이전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버튼을 쭉 추가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많이들 쓰지 않으니까 버튼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가 버튼이 두 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공통 부분 보면 이제 디자인인데 이 두 개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iMap에서 만들어 놓은 크기고요.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가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이 차이는 보이시나요? 지금 변경되시는 거? 오른쪽으로 하시면 이 오른쪽 전열이 돼요. 버튼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 전열이 되고 가운데로 하면 가운데 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운딩은 뭐냐면 지금 여기 끝에 공통 설정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끝에 이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근데 이 부분을 둥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 있는 이 픽셀들, 숫자들 이렇게 클릭하시면 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둥글게로 지금 디자인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둥글죠. 둥글게 클릭해 주시고 다음에 이 중요 스타일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버튼 스타일에 사용자 정의라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색상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본 색상 이렇게 해놓으면 버튼을 건들지 않았을 때는 이 색상인 거예요. 그래서 롤오버를 딱 컷을 갖다 댔을 때는 지금 롤오버에서 설정해 놓은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 해놓은 거는 흰색 배경에 글자 검은 색깔, 선 두께 색깔은 이 파란 색깔로 해서 해놨고 이 선 두께 같은 경우는 올리시면 두껍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롤오버 같은 경우는 제가 회색깔로 맞춰놨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버튼이 작죠. 텍스트를 일단 먼저 바꿔볼게요. 여기서 서비스 더 알아보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변경이 되죠. 이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변경하시면 돼요. 여기 텍스트 크기 보이시죠? 여기서 뭐 20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좌우 버튼 여백은 요 텍스트랑 버튼 요 끝에 요 사이의 간격이에요. 여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40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내 입맛에 맞게끔 변경해 주시면 돼요. 디자인적으로 내가 요 정도 간격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간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의 자간, 글씨의 사이의 간격이에요. 예를 들어 7 이렇게 하면 엄청 멀어지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진입을 하게 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여기 링크 있죠. 근데 이 똑같이 모든 위젯은 똑같아요. 클릭했을 때 이런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어요. 여백 위젯 제외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이 링크에서 우리는 이 서비스 더 알아보기는 아워 서비스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홈, 어바웃이 있지만 아워 서비스. 만약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 내의 메뉴로가 아니라 내가 뭐 이거를 네이버로 가게끔 하고 싶어. 그럼 네이버 링크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네이버 링크를 이렇게 넣게 되면 네이버 링크를 이렇게 넣었어요. 한번 볼게요. 넣고 나서 미리 보기 들어가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로 진입이 되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게끔 할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메뉴를 아웃 서비스로 이동하게끔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 디자인도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시면서 굉장히 간단하죠.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서 뭐 드래그해서 옮기는 거, 뭐 텍스트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뭐 할 수 있는 거, 이미지 뭐 크게 줄이고 늘리는 거, 그리고 이미지 높이 다 똑같이 하는 거, 뭐 버튼 설정하는 거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세 번째 섹션 디자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이렇게 특징이 뒤에 배경에 고정이 되어 있죠. 마치 웹 뒤에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이게 포인트고요. 요거 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다 텍스트 위젯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은 별로 이쁘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텍스트 위젯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요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여백 위젯이 있고 타이틀 텍스트가 들어가는 텍스트 위젯이 있고 여백 위젯이 있고, 요거는 텍스트 위젯으로 만든 거예요. 다 하나의 텍스트 위젯으로 하나 둘셋넷 총 4개의 텍스트 위젯을 만든 거고, 그 밑에 또 여백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두 번째 섹션 만든 거랑 똑같이 여백 위젯 클릭해 주시고 여백 위젯 추가해 주시고, 타이틀 위젯, 타이틀로 쓸 텍스트 위젯 추가해 주시고, 또 여백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위젯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일단 텍스트 위젯은 하나만 추가해 줄게요. 왜냐면 지금 다 동일한 위젯이잖아요. 디자인도 똑같고. 근데 요거를 텍스트 위젯 하나 4개를 추가해서 얘 디자인하고 얘 디자인하고 얘 디자인하고 얘 디자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세팅을 해주고 얘를 복사를 해서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첫 번째로 먼저 이 배경, 이 이미지 고정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섹션 빈 공간에다가 커서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설정해서 진행을 해주겠죠. 보시면 지금 여기 이미지 아이콘 있는 데다 커서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이미지 찾기, 무료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파일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링크나 이제 비메오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 링크를 넣어 주셔야 이게 인베드가 돼서 보여지는 형식으로 됩니다. 대부분 왜 파일로 안 되나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용량이 이미지나 GIF 이런 파일들보다는 훨씬 더 용량이 크잖아요. 이런 큰 용량들을 아이맵 측에서는 아이맵이 이용하고 있는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맵이 서버 비용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링크를 영상에 보여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상을 넣고 싶은데 유튜브랑 비메오에 링크가 없어. 그러면 GIF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보시면 이미지를 뒤에다가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미지 찾기 해서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시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올리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다면. 네, 일단 무료 이미지로 대체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IT 대충 아무 사진으로나 임의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풍선 해보겠습니다. 무료 이미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료 이미지 넣고 나서 음영을 넣어 줄게요. 음영은 디자인 하시기 나름이에요. 파란색 넣으셔도 되고 더 어두운 색깔로 넣어도 되고 흰 색깔로 이렇게 넣어도 되고, 흰 색깔이 아니네요. 흰 색깔에서 투명도 올려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일단은 어두운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색깔로 하신 다음에 여기 배경 이미지 고정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뭔가 되게 화려한 작업 같은데 굉장히 간단하죠.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배경 이미지 고정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타이틀 설정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타이틀을 끝났고요. 자, 이제 텍스트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우선은 먼저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요. 잘 안 보이니까 일단 한 20 정도로 해서 가운데 정렬하고 색상을 흰 색깔로 변경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텍스트에 쓰는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썼으면 이 줄을 어떻게 쓰고 나서 이 줄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 이것도 그냥 알고 보면 간단해요. 요 도구 박스에서 가로선 삽입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는 지금 이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미리 준비된 이 해당 모든 광고 성공률 텍스트 복사해서 넣어주고, 이 텍스트도 정리를 해줄게요. 어두운 색깔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브랜드 컬러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랑 가로줄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요 뒤 지금 텍스트 여기 뒤에 들어가는 요 배경 뒤에는 둥그렇고 그리고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보시면 이 회색깔로 보이시는데 살짝 스크롤 올리면 지금 뒤에 배경 색깔이 바뀌면서 바뀌죠. 흰 색깔인데 수명도가 있는 흰 색깔이에요. 텍스트 위젯에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배경 여기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뭐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무료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색상을 우선 흰 색깔로 잡아주고요. 흰 색깔로 잡아준 다음에 살짝 투명도를 넣어줍니다. 여기 변경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끝에가 조금 둥글죠? 둥글게 라운딩을 좀 넣어줄게요. 9 이렇게 해서 라운딩을 넣었어요.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이 텍스트가 이 박스 끝하고 막 붙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 보시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여기서 레이아웃 사용 클릭하고 상하 여백 뭐 15 요거는 해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얘랑 지금 좀 간격이 다른데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달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줄이고 늘리고 좀 줄이고 성공률 오승률 이렇게 간격이 좀 좁다라고 생각되시면 상하 여백을 한 20, 자 여백도 2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 다 일일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에 되게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작업을 4번이나 한다면 시간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겠죠. 이 위젯을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텍스트 위젯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위젯 복사를 눌러주세요.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요 위젯 위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이 해당 섹션 내에서 그냥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위젯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이 위젯 안에 붙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 섹션 안에서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다른 섹션에서 이렇게 추가 누르시면 여기에 붙어버려요. 그럼 또 끌고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내가 붙여놓고자 하는 섹션 쪽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4개였으니까 3개를 붙여 넣어줄게요. 해서 아까 이 섹션 두 번째 섹션에서 이미지 이렇게 간격 맞춘 것처럼 정렬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만 변경해 주시면 돼요. 네. 세 번째 섹션 디자인도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어서 바로 네 번째 섹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의 구성은 텍스트 위젯 위에 여백 위젯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위젯 밑에 서브 텍스트가 들어있는 텍스트 위젯 이 중간에 여백 위젯 있고 요 갤러리 위젯으로 만들어진 이제 리뷰 예시 자료들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 여백 위젯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을 진행해 주시면 네 번째 섹션에 여백 위젯 2개를 먼저 추가를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텍스트 위젯 2개 추가해 주시고요. 요 아래 여백 위젯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이 여백 위젯과 여백 위젯 사이에 갤러리 위젯을 추가해 줄게요. 갤러리 위젯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추가하면은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디자인을 변경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아까 리뷰라고 되어 있었죠. 리뷰 타이틀 먼저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 타이틀은 전부 36포인트로 맞춰놨었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색상은 브랜드 색상 그리고
서브 텍스트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서브 텍스트 폰트 크기는 22. 줄 맞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백 살짝 줄여주고, 갤러리 위젯은 갤러리 위젯 위에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설정 나오시죠. 진입해 주시면 이미지 먼저 추가해 주겠습니다. 미리 세팅되었던 이미지들인데 리뷰 이미지 준비되신 거 업로드 해주시고요. 디자인에 들어가셔서 다른 디자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디자인의 위젯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 하단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위젯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면 리스트 있고 텍스트, 이미지 효과 옵션이 있는데, 이 리스트는 지금 뒤에 보시면 해당 이미지가 지금 4:3 비율로 되어 있죠. 가로 4, 세로 3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9:16으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한 줄 표시는 6개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더 작게, 전체적으로 더 많이 보이게끔 하고요. 이 간격은 뭐냐면요, 보시면 이 이미지들 사이사이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줄여주셔도 되고 좀 더 늘려주셔도 되고. 그리고 모바일 한 줄 표시는 이 위젯이 모바일에서는 몇 개가 보이게 할 것이냐인데, 모바일에서 이제 해당 이 이미지가 2장으로 보이게 되면 아마 리뷰의 내용이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한 개로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 해당 갤러리, 이 해당 이미지에 제목을 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땡땡땡 업체 공유후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지금 제목이랑 여기 밑에 내용 나오시죠? 요겁니다. 제목의 크기나 설명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 제목의 색깔, 설명의 색깔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글이 가운데에 위치하게끔 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옵니다. 또는 가운데가 아니라 위쪽에서 왼쪽으로 배정되게 하면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지금 글씨가 2줄밖에 안 돼서 잘 안 보이는데 글이 많아지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렬도 정해주시면 돼요. 지금 리뷰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작성하시면 돼요. 이미지 효과, 뭐 배경색이 있고 선 두께, 라운드가 있는데, 라운드는 지금 형태 보시면 이미지가 지금 딱 각져 있죠. 90도로. 이 부분에 라운드를 넣을 수 있는 거고, 선 두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굉장히 연하게 회색깔로 이미지 테두리가 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잠시만요. 이 부분을 두껍게 할 수도 있고요. 두껍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회색깔 테두리 생긴 거. 이 부분을 저는 없애주겠습니다. 0으로. 그리고 선 색깔로 변경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회색이었는데 뭐 빨간색이든 뭐 아니면 파란색이든 원하시는 컬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옵션인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천천히 이렇게 띠가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이 속도랑 대기 시간, 요거를 좀 조정해 주시면 돼요. 전환 속도는 지금 방금 싹 넘어가시는 거 보셨나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싹 넘어가죠. 요 속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6초에서 8초 정도 사이, 그리고 대기 시간을 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 버튼이랑 페이징 버튼, 뭐 모바일 좌우 버튼 이렇게 있는데, 모바일 좌우 버튼 체크를 안 해주시면 모바일에서는 이 체크 버튼이 없어지는 거고요. 좌우 버튼이.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은 모바일에서도 좌우 버튼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저는 이렇게 리뷰 다른 다른 이미지를 보는 거면 모르겠는데, 리뷰다 보니까 저는 굳이 좌우 버튼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섹션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About 섹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About
어바웃 페이지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어바웃 페이지 보시면 위에 첫 번째 섹션 어바웃이라고 타이틀 들어가 있는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회사 어떤 회사인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약도가 있죠. 메인 페이지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셨으면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타이틀 위젯으로 설정한 거라서 이 부분하고 이 겹치는 부분 보여드릴 건데요. 두 번째 섹션은 이미지 위젯, 텍스트 위젯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보시면 다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약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out 페이지 진입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총 섹션을 3개를 추가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백 위젯 2개 먼저 추가해 주시고, 첫 번째 섹션에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위젯 있어요. 이 타이틀 위젯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타이틀 위젯 같은 경우는 해당 페이지 이름대로 따라갑니다. 따로 텍스트를 수정하고 할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 위젯으로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이틀 위젯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설정 페이지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크기는 40으로 맞춰줄게요. 색상은 흰색상, 뒤에 배경이 들어가니까 좀 굵게 바꿔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정렬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할 수 있어요. 가운데로 맞춰주면 폰트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로 와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백은 좀 늘려주겠습니다. 배경을 바꿀 건데요. 섹션 설정 들어가셔서 이미지 아무거나 우선 변경하겠습니다. 이미지 추가해 주시고 배경에 음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나서 밖으로 나와줍니다. 첫 번째 섹션 세팅이 됐죠. 여기서 겹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상단 겹치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겹쳐집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상단 설정할 때 그 기본 상단이랑 겹치기 상단 전부 다 디자인을 해줬기 때문에 상단 겹치기만 해줘도 이런 식으로 겹치기가 돼요. 이게 겹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섹션으로 보여요. 여기 있는 여백이랑 여기 있는 여백 높이를 똑같이 맞추면 이 About 타이틀이 좀 아래로 되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여백 위젯을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션 디자인 완료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여기 두 번째 섹션은 건너뛸게요. 여기 다 하실 줄 아실 거니까 건너뛰고 바로 이 오시는 길 타이틀로 쓸 텍스트 위젯 하나, 밑에 서브 텍스트 들어갈 텍스트 하나, 그 다음에 단일 지도가 있고 지도 게시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위젯은 네이버 지도 API나 구글 지도 API를 받아 오셔야지 사용이 가능하신 위젯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드 요 위젯을 통해서 구글 맵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틀 입력해 주시고요. 서브 텍스트는 아까 보시면 주소가 들어갔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런 식으로 회사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아이콘은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넣어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겠죠? 메인 페이지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도는 어떻게 하냐? 이 부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새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회사 주소를 입력해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옥삼동 가짜 주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있네요. 요 해당 주소 우리 회사 주소라고 예시를 들게요. 여기서 지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링크 보내기랑 지도 포괄하기 둘 중에서 지도 포괄하기 HTML 주소가 나와요. 이거를 전체 드래그하지 않으시고 그냥 HTML 복사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 코드 설정 들어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지도의 가로 폭 크기랑 높이 크기를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건드려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통 데스크탑에서 설정할 때는 750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이드 같은 경우는 600 이렇게 말고 1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고 미리 보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까 구글 지도에서 저희가 봤던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요 지도는 저희가 네이버 API나 구글 API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네이버 API랑 구글 API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를 예시 들면서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bout 페이지도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워 서비스 세팅하는 거 디자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워 서비스 디자인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워 서비스도 크게 뭐 별 다른 건 없어요. 보시면 지금 요 위에 첫 번째 섹션은 저희 About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다른 점 여기 있는 이 메뉴 버튼 다르고요. 밑에는 다 텍스트 위젯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 해당 지금 제가 만들어 둔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앱마케팅 회사를 제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그 앱마케팅 회사에서 많이 취급한 상품들을 올려 놓은 건데요. 각자 대표님들이나 뭐 담당자분들께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 회사에 맞는 서비스들을 위에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지금 텍스트만 있으니까 이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소개 영상이 있다거나 우리 회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있는 영상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이 중간에 영상을 넣어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 해당 페이지들을 총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3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페이지로 들어왔어요.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위젯이 이 메뉴 리스트 위젯입니다. 이 메뉴 리스트 위젯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삭제하고 처음부터 디자인 해볼게요. 두 번째 섹션을 추가해 주셨으면 여기 중간에 메뉴 리스트 위젯을 추가해 줍니다. 아까랑 비슷한 형태로 뜨죠. 조금 다른 거는 이 메뉴의 크기가 다르죠. 보시면 여기서 메뉴의 크기 이 폰트의 크기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 강조됐을 때 클릭했을 때 활성화되어 있을 때의 그 색깔 뭘로 할 것이냐 여기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위치가 있는데요. 현재 메뉴가 있고 뭐 상단 전체 메뉴가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면 현재 메뉴로 해두면 지금 이 앱순이란 메뉴가 요 해당 두 메뉴와 같은 이제 하위 메뉴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현재 메뉴는 그 같은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들이 뜨고요. 상단 전체 메뉴로 만약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이 위에 있는 상위 메뉴들이 여기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메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데스크탑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고객들이 볼 때 위로 커서를 올려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 버튼을 넣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메뉴로 놔 두시고요. 크기는 22 정도로 맞춰 주시고요. 강조색은 저희 브랜드 컬러로 하겠습니다. 강조 색상은 저희 브랜드 컬러로 이렇게 활성화 색상이랑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보시면 이 버튼도 마찬가지로 호버했을 때 색상이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기본 색상은 지금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근데 호버했을 때 검은 색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호버했을 때 내가 다른 색깔로 하고 싶으시면 다른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호버시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맞춰 줄게요. 그리고 요 디자인 말고 나는 다른 디자인으로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다른 스타일 들어가시면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요. 요걸로 해주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또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조 색깔 그리고 배경 색깔도 맞춰주겠다.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활성화됐을 때
지금 어두운 색상이니까 흰 색깔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모바일에서 표시 이거 꼭 눌러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데스크탑에서만 해당 위젯이 보이고 모바일 버전 핸드폰으로 접속했을 때는 이 위젯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고요. 나오시면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동영상 어떻게 넣는지 설명드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위젯 추가해서 동영상 위젯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서 동영상 설정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파일이 첨부되는 게 아니라 링크를 넣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링크는 예전에 했던 서비스 영상으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링크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유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 이 링크 복사하셔도 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자 돌아오셔서 동영상 설정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 링크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요 아래에 지금 뭐 재생 설정 옵션이 있는데 이 재생 설정은 뭐 클릭 시 재생도 있고 라이트 박스가 있는데 라이트 박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미리 보기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주변이 어두워지고 영상만 보여지게 됩니다. 요거를 라이트 박스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요 기능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릭 시 재생, 자동 재생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자동 재생으로 할게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 반복 재생 같은 경우는 영상이 하나가 끝나도 이 영상이 계속 반복으로 재생이 되는 거고요. 제목 감추기는 이 영상 해당 영상의 제목이 감춰지는 거, 플레이 컨트롤 감추기는 이 플레이 컨트롤 감추는 거, 그리고 음소거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커버는 요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유튜브 영상에서 썸네일로 지정해 놓은 사진이 연결이 되는데 요거 말고 다른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미지 업로드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료 이미지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동영상이 너무 크죠? 이거를 조금 줄여주실 거면 이제 이미지 위젯과 동일하게 아랫단에 커서를 올려놓고 클릭해서 쭉 줄여주시면 돼요. 가로폭도 자동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백을 2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추가 주셔서 동영상 위젯의 양 옆에다가 끼워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 여백 위젯을 조절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가로폭대로 조절을 해주시고 쭉 이렇게 높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백 위젯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보시면 이게 퉁퉁퉁퉁 이렇게 돼요. 섬세하게 크기 조절이 안 되죠. 내가 지금 섬세하게 크기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따로 섹션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빈 섹션 추가하셔가지고 동영상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섹션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기본 그리드 간격 요거를 재배시켜 줍니다. 하고 자유 여백을 우리가 뭐 한 350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 지금 좌우 요 여백에 따라서 영상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이 제 좌우 여백에 맞춰가지고 줄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끔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동영상 세팅까지 마무리됐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페이지의 세팅이 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라고 하시면 이 메뉴 페이지를 하나하나 제작해서 똑같이 또 디자인하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여기 있는 이 메뉴 부분과 이 섹션과 두 번째 섹션과 첫 번째 섹션이 디자인이 동일하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디자인을 또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메뉴 관리, 왼쪽 상단에 메뉴 관리 들어가셔서 이 해당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메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과 유사한 페이지를 만들 거다 라고 하시면 이 메뉴 위에다가 커서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나오시는 보기 중에 메뉴 복제 버튼 누르신 다음에 메뉴명을 써주세요. 앱리뷰. 아까 전에 두 번째가 최적화.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메뉴명은 ASO 최적화인데 이렇게 아까 전에 세팅해 놓은 앱 순위 페이지랑 똑같이 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타이틀도 알아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변경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영상이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이렇게 안 넣고 나는 여기다가 얘는 이미지를 넣어줄 거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워 서비스도 디자인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컨택트 페이지 디자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페이지에 보시면 뭐 자주 하는 질문 그리고 견적 문의라고 해서 이렇게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미리 올려놓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섹션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회사의 제휴 문의 또는 견적 문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의들이 있겠죠. 그래서 문의 입력 폼을 세팅하는 섹션이 총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세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섹션은 뭐 기존에 알려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 자주 하는 질문에 들어가는 이 해당 위젯과 견적 문의 밑에 들어가는 입력 폼 위젯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에서 이 첫 번째 섹션 세팅하셨다고 가정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밑에 두 개의 섹션을 추가해 주신 다음에요. 자주 하는 질문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백 위젯 두 개 먼저 추가해 주시고요. 자주 하는 질문 타이틀에 들어갈 텍스트 위젯과 두 번째로는 게시판 위젯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타이틀 먼저 정리해 주고요. 이 게시판 위젯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게시판 위젯 맨 처음 추가하시면 이렇게 기본 디자인으로 세팅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이 디자인 들어가셔서 여기서 다른 스타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해당 꼭 이 디자인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자주 하는 질문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서 이 디자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 아이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래, 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의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버튼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제목, 내용을 이렇게 있는데 제목 폰트를 바꾸시면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이 폰트의 크기가 변경되는 거예요. 간격 같은 경우는 위아래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각자 홈페이지에 맞게끔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 설정에 들어가시면 게시판 이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비밀 선택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요거는 꼼꼼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패스하고요. 옵션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을 했을 때 옆에 new라고 써 있는 게 얼마나 가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글쓰기 버튼은 항상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글쓸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만 보이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놨는데, 권한이 있는 경우 표시를 해놔야 고객들이 봤을 때는 이게 게시판이 아니라 자주 하는 질문처럼 더 깔끔하게 보여지니까 권한이 있는 경우로 해주시고요. 읽기는 모든 사용자, 글쓰기 작성은 소유자로 해주셔야 되세요. 댓글도 마찬가지 소유자로. 보시면 검색이 있죠. 검색을 넣어두셔도 되고 빼셔도 돼요. 빼면 이게 사라지죠. 검색창 넣으면 이게 다시 생기고요. 그리고 클릭 시 라이트 박스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세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작성 시간, 글머리 번호 뭐 이런 거 제외시켜 주셔도 됩니다. 제외를 시켜 주셔야 제일 깔끔하게 보이긴 해요. 질문처럼. 자주 하는 질문 세팅 끝났고요. 여기서 내가 이대로 세팅이 끝나시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성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정리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 정리하셔서 글쓰기 버튼 누르셔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작성하고 여기 답변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게시판 글을 작성한 대로 밑으로 깔리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잘 유의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 세 번째 위젯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폰 위젯 진행할 건데요. 견적 문의하기 타이틀 작성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색상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에 입력폼 위젯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입력폼 위젯 추가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름, 연락처, 내용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받고자 하는 DB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력폼 설정 들어가셔서 이쪽에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난 이메일을 받고 싶어. 뭐 또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요? 뭐 내가 아까 전에 상품이 있었죠. 뭐 앱 리뷰 이렇게 해주시면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일 선택은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원하는 목표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 질문 박스들 옆에 보시면 필수가 있어요. 필수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이 해당 질문에 답을 작성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이 입력폼의 이름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문의, 변경 문의 뭐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는 입력폼의 이름을 해주시면 되고요. 완료 메시지 같은 경우는 따로 기입을 안 하시면 신청했을 때 고객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모달이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아니라 뭐 24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버튼 텍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여기 작성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견적 문의하기 라고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치가. 이거를 왼쪽으로 하시면 입력폼이 왼쪽으로 빠집니다. 반대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시면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가득 참은 이 버튼이 이렇게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권한은 이거를 입력폼에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은 모든 사용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들이 있어요. 응답 제출 시 확인 팝업은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했을 때 작성하신 대로 접수하시겠습니까? 뭐 또는 이메일이 다를 경우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이메일이 맞으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불량 DB가 없게끔 이렇게 확인 팝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수 제한 같은 경우는 이 신청 견적 문의를 내가 100번을 제한에다 100을 해놓으면 응답 문의를 100번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접수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거고요. 중복 참여 제한 같은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로는 참여가 안 되게끔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응답 후 자동 SMS, 그러니까 응답 후에 이제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건데 이 부분 추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후에 이제 해당 어떤 페이지로 내가 이동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에 그 이동하게끔 할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홈페이지 외 밖에 있는 페이지라고 하시면 그 해당 링크를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입력폼에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개인정보 동의랑 제3자 동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식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데이터만 우리 회사에 맞게끔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개인정보를 받으시거나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담당자가 연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 두 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폼 위젯에 대한 것도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 현 상태를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그냥 퉁퉁 하고 뜨죠. 요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뜨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홈페이지와 완성도가 조금 달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도록 할 건데요. 이 여백 위젯 같은 경우는 보여지지 않는 위젯이기 때문에 여백 위젯 제외하고는 애니메이션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젯 위에 마우스 커서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텍스트 설정, 뭐 이미지 설정이라고 뜰 수도 있겠죠. 위젯 설정 아래쪽에 애니메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효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지속 시간이랑 초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게 좀 더 자연스럽나 보시면서 원하시는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올라오는 액션을 많이 넣어요. 이게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깔끔하다 보니까 저는 이 액션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아래에서 위로 오게끔 설정을 대부분 다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내가 회전에서 노출되게 할 거야 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위젯들마다 하나씩 애니메이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뚱 뜬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게, 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다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버전 화면 세팅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스크탑 버전 세팅을 해줬으니까 모바일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보시면 모바일에 조금 어색하게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요 버튼들을 옆으로 옮기고 싶어. 드래그해서 옮긴다고 옮겨지지가 않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옮기고 싶다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모바일 화면에 맞추고 싶으시면 모바일 전용 섹션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되세요. 여기서 새롭게 다시 한번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데스크탑에서 설정하신 거랑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백 추가하시고 텍스트 추가하고 텍스트 추가하고 여백 추가하고 해서 여기에 타이틀 넣어주고 폰트 크기 정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세로 배열에 맞게끔. 이 부분은 데스크탑 디자인 하실 줄 알면 다시 디자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내가 이 해당 섹션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는 데스크탑에서 세팅했던 이 해당 섹션들이 보이지가 않게 돼요. 반대로 모바일 전용 섹션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섹션들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인했을 때는 해당 섹션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새롭게 디자인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웠던 데스크탑에 설정한 섹션을 지웠는데 다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이렇게 지운 부분들마다 이렇게 포인터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진 포인터들이 클릭해 주시면 다시 삭제한 데스크탑에서 세팅한 디자인들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 버전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모바일 세팅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반적인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도 잘 못 따라오시겠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아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만든 회사 홈페이지 템플릿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이맵으로 쇼핑몰부터 헬스장 홈페이지, 병원 홈페이지, 외식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등 다양한 업종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돈 들이지 않고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서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